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7월 1일이네요. 통상 우리가 6월 30일을 기준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 그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의 하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2023년의 절반을 절반이 지났네요. 그죠? 소위 마라톤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반환점을 일단 돌아선 셈인데 앞으로 갈 길은 멀긴 합니다만은 참 세월 참 빠르죠. 그죠?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제가 내내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추세는 상승세다. 오른다. 그죠? 코스피 지수 상승 추세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니다만은, 제 친한 친구들, 주식에 관심 있는 애들한테도 시장을 물어보면은, 오르니까 걱정하지 말라, 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더니, 야, 도대체 오른다 그러는데 언제 오르는 거냐? 그죠? 언제 오르는 거냐? 오른다 그러기는 개뿔 2700, 2800 간다 그러니 2700, 2800은 개뿔이고 2500만 무너지려고 그러고 막 이 판인데 도대체 언제가 올라가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그거 알면 내가 이거 안 한다 임마. 미아리에서 돗자리 깔고 점집하지. 내가 말하고 이거 하겠냐? 내가 뭐 신이냐?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주식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제 경험상으로 봐서 시장은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정은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조정은 더 이어지고요. 그죠? 앞으로 조정은 더 계속 가겠지 하면 어느 순간에 조정은 끝나고 우닥닥닥 올라가는 게 그게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미는 아직이고 아직은 이미다 그러죠. 그죠? 이미 끝났으리라 생각하면 아직 안 끝났고 아직 안 끝났다 생각한다면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추세에 몸을 싣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가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훨씬 더 훌쩍 더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추세를 믿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여러분들 낙관적 엘리어트 파동 계산을 보고 계신 합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이야기로서 일목균형표의 시간론, 그죠? 일목균형표의 시간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론 사실은 좀 소위 말해서 언제, 그죠? 시간론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 거냐, 소위 변화일 어쩌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변화일. 일목균형표에서는 저희 형보를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괴선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간을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파동론도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주가와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론, 가격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 시간론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고 일단 파동 이야기부터 얼른 하고 일목 이야기 하죠. 파동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그죠? 현재 이게 코스피인데 여기가 1번 파동, 여기가 2번 파동, 지금은 여전히 3번 파동 중에 어디를 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3번 파동을 나누면 이 5개로 나눠지니까 여기까지가 1번, 그죠? 여기까지 2번, 그 다음에 지금이 3번 파동에 동그라미 3번 파동에 가로 3번 파동이 어딜 텐데 이 가로 3번 파동도 나누면은 하나, 둘, 그죠? 나눌 테니까 3개의 파동 중에 이것에 어딜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지금 다소 비실거리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3번 파동이라는 것도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정의 어디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도대체 언제 올라가느냐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스닥 지수 파동 계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거나 크게 달라질 바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스닥 지수 여기 1번 파동이고 코스피와 똑같죠, 그죠? 여기가 바닥이고 작년 10월 달이 바닥이고 이거 12파동 끝이었고 1번 파동, 2번 파동, 그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3번 파동 중에 어딘데 3번 파동도 나오면은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세 번째 파동이고, 이 세 번째 파동도 나오면은 여기가 네모 1번, 여기가 네모 2번, 지금이 뭡니까? 네모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움직임의 패턴이, 파동 계산이 똑같습니다. 그죠? 다만,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그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우리의 그 욕심에 따라 욕심에는 이렇게 올라가줘야, 그죠? 나스닥처럼 이렇게 각도가 좀 이렇게 높아져야 좀 성에 찰 텐데, 그렇게 못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거야. 지금 당장 그렇다 해서, 뭐, 시작이 미미하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렇지, 미미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것은 장대할 수 있을 테니까, 여전히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지금 3번 파동 중에 어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율도 있죠. 그죠? 환율. 그러니까, 달러도 워낙 환율이 앞으로 어떨 거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달라지는데, 이거 뭐 계속적으로 파동, 달러도 워낙 환율의 파동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도 1월 달에 1080원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1, 2, 3, 4, 5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A, B, C 파동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B 파동 끝났고, 지금부터는 C 파동이 어느 순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다. 결국은 달러도 워낙 환율은 하락세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달러를 사고,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파동 이야기는 그렇고, 자, 다시 이제 일목에 와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일목에 와서 일목균형표에, 그죠? 일목균형표에 뭡니까? 예? 시간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시간론이라는 것은 주가란 게, 가격이란 게 결국은 시간과의 함수로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시간과의 함수로서 결정된다. 주가를 Y라고 한다면 Y는 FT, 그죠? 시간과 타임의 함수다. 그러니까 Y, 가격과 시간은 1대1로 대응한다. 뭐 이런, 뭐 수학적으로 풀이한다면 그죠? 여러분들 수학 골치 아프니까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시간은 가격과 주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론을 그다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경광부회의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괴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야,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잖아. 그죠? 사라. 구름 밑에 있으면 팔아라. 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하도 댓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언제 올라가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요 금요일 날, 그죠? 이 금요일입니다. 어제 6월 30일 날, 장중에 주가가 제일 떨어져서 2541까지 가기도 했죠. 그죠? 어제 바닥 254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간에, 그죠? 저점 간에 이 날이, 어제가 이 바닥에서 며칠이었냐라고 따져보니까, 33일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 바닥에서 따져봐가지고, 여기서 따져봐가지고, 여기 이점에서 따져봐가지고 며칠간이냐 하니까 41일째였죠. 그죠? 41일째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바닥은, 그죠? 요 바닥은 이 꼭지에서, 아이고, 빨리 움직이나. 이 꼭지에서, 여기서 볼 때, 어디 갔지? 여기군요. 그죠? 요 꼭지에서 볼 때 26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기간도 25일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점 두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33, 그죠? 42, 여기는 26, 또
26. 소위 일목균형표에서 9, 17, 26, 33, 42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중요한 기본 수치라 그러죠. 기본 수치 또는 복합 수치라 그래가지고 이날을 전후해서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변화일이 될 공산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42일째 되는 날. 그래서 주가가 꼴까닥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까지 갔을 때 꼴까닥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꼴까닥 반등했으니 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우리가 파동으로 말한다면 V 파동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또 V 파동이고요. 그죠? 이럴 때 이 바닥에서 이 바닥까지가 기간이 33일 걸렸으니 33일 중요한 기본 수치의 변화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날 어제 6월 30일이 아마도 most probably 영어로 써서 most probably 아마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변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변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은 변화일을 전후해서 주가가 다시 꼴까닥 반등할 경산이 높다. 지난주에 제가 RSI를 설명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30 밑에서 돌아서는 순간에 진짜로 바닥이었지만 꼭 30 아니더라도 중간에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한번 설명한 바 있었죠. 그죠? 꼭 30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로 좋습니다만 30 밑으로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이걸 갖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failure, 실패라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여기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도 지금의 3번 파동이고 일목으로 봐서도 어제가 6월 30일이 소위 33일에 해당되는 날이고 RSI 상으로 보더라도 거의 바닥권에 왔다 하면 이제는 더구나 일목으로 보더라도 현재 여전히 주가는 구름 위에 있죠. 구름 위에.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여전히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무조건 낙관론자, 무조건 오른다 무슨 고장난 시계바늘처럼 오른다만 줄창 이야기하면은 언젠간 한 번은 맞겠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오른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죠? 주가 오를 때도 조정을 보일 거다 3,000 옛날에 과거에 3,300전 근처에서 조정 보일 거다고 내내 떠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댓글로 조정 보이는 거 맞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뒤에 다시 와봐라. 한 달 뒤에 다시 와봐라. 그러면 당신 내 생각 날 기다. 라고까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3,300부터 출발한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왕창 밀렸잖아. 그죠? 볼까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3,300에서 출발한 조정이 이까지 갔잖아요. 이까지. 그죠? 그러니까 조정 보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끝났고 다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목균형표 주봉입니다만 그동안에 내내 구름 밑에 있던 주가가 현재 구름 위로 올라섰네요. 보입니까? 구름 위로 올라섰잖아. 이거 왜 이래? 지우고. 그죠? 구름 위로 왜 이래? 구름 위로 올라섰잖아. 그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비트코인 볼까요? 뭐, 비트코인 최근 들어서 다시 연락에 힘을 보이겠습니다만은, 워낙 이런 거 비트코인이란 게, 그죠? 비트코인은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저는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CCI가 사라 그러면 사고, CCI가 사라면 사고, CCI가 팔라 그러면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겠죠. 여기는 사고, 여기는 추가로 더 사고, 여기는 오히려 팔아라. 그죠? 줄 그냥 대충 끄면은 2.1이 되나요? 그죠? 여기서부터 오히려 CCI는 비트코인은 팔아라 그럽니다. 자, 그죠? 다시 언제 삽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 시점이거나 아니면 이 시점에서 사라. 아직은 비트코인은 이제는 좀 밀릴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죠? 이더리움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왜 이런 엉뚱하게 나오냐? 잠깐만요. 자, 이디움은 여기서 사고, 그죠? 여기서 팔고, 사고, 또 사고, 또 여기선 도로 팔고, 지금 살락말락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얘가 구름받고 나가면은 다시 추가로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그 차트에서 시키는 대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종목 얼른 쭉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거 뭐죠?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관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죠? 좋잖아 라고 말씀드렸죠. 뭐 올라가다 보면은 조정을 벗고 올라가다 보면 조정을 보이니까 우리의 욕심에는 저놈의 삼성전자 언제 10만 전자 되노? 그죠? 7만 3천가를 갖다가 또 밀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언제 또 삼성전자 10만 전자 되노?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과거 백투더 퓨처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 5만 전자 하다가 반등했다가 상승했다가 반등이 아닙니다.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했다 아직 아니겠습니다만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파도에 물결 치듯이 파도가 들어오듯이 올라가라 하면서 소위 웨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일목으로 말한다면 엘리트 말한다면 파동을 통해서 일목도 마찬가지 파동입니다. 통해서 오락가락 하면서 추세의 물결을 위해서 구름 위에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을 때 상승세일 때 기준선과 전환선에 호전이고 후행스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그냥 구름 위에 있는데 뭐 걱정이야. 맞습니까? 최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신문지장에서 슬슬 납디다. 그죠? 내 카카오 뭐 5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 언제 올라가노? 언제 올라갈까요? 모릅니다. 그죠? 다만 우리는 카카오 바닥을 찾지 않고 구름 밑에 들어간 이후에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관심 끊었죠. 그렇죠? 언제 다시 카카오 살까 말까 합니까? 뭐 글쎄요. RSI가 사라 그러면 좀 사볼까? 단기적으로. 그러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조금 사볼까? 언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막강하게 사야지. 지금은 별로 관심을 둘 때가 아니죠. 그죠? 뭐 시장에 허구한 종목이 많은데 이거 사가지고 굳이 속 끓을 이유가 없죠.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 삼바 뭐 별배 없네요. 그죠? 구름 미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뭐 삼바 별로 없다는 얘기 말씀드린 바 있었고 셀트리온도 한때 괜찮았는데 그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얘가 구름 바깥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는 관심 끊어야죠. 맞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싹 그다지 신통치 못하네요. 그죠? LG화학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좋아 보입니까? 삼성 SDI 좋아 보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그나마 2차 전지 관련주를 제가 고르려 하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구름에서 잘 버티고 있는 뭐 포스코 과거의 포스코 케미칼 지금 퓨처엠 그죠? 이나 아니면 인데 LG엔솔도 마찬가지죠. 그죠? LG엔솔도 밑으로 구름 밑으로 갔으니까 이것도 당분간은 퀘스천 마크.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아직도 잘 버티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약간 간당간당하긴 합니다. 아직 기준선 구름이니까 아직은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이지 구름 밑으로 처박혀 가지고 아직도 헤매는 종목들을 굳이 바닥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에 갈 일은 없죠. 그죠? 내내 JYP 말씀드리겠죠. 그죠? JYP 레퍼토리, 제가 JYP 사라고 하면서 주장한 레퍼토리가 뭡니까? JYP 경기도 관계없고, 금리도 관계없고, 그죠? 오로지 똑똑한 엔터테이너 한 놈만 있으면은 돈 번다. 그죠? 사람들이 굿즈도 사주고, 앨범도, 음원도 사주고, 오빠! 하고 다니니까. 그죠?
더구나 JYP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박진영 JYP PD의 이 실력으로 봐서 주가는 뭐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하이브 똑같죠, 그죠? 뭐 BTS 군대 가려고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10주년 기념하고 그 여의도에 한강공원에 사람들 몰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팬심을 가지고 있고 금리도 관계없고 경기도 관계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 상승세잖아. 맞습니까? 자, 뭐 해외 종목 보겠습니다. 테슬라부터 볼게요. 테슬라 나쁩니까? 나빠 보입니까? 테슬라 대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뭐 매도 의견을 내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림상으로 봐서 차트로 봐서는 예를 들어 해외 주요한 그 은행들이 테슬라 그 매도 의견을 냈으면은 이게 확 밀려야 될 텐데 잘 버티잖아. 맞습니까? 시장인 투자자들은 그 말 잘 안 믿는다 이거죠, 그죠? 테슬라의 그 나름대로 가치를 믿는다 또는 추세를 믿는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 구름이잖아. 그죠? 포엑스펜 캔들 위잖아. 전환선, 기준선 위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그죠? 테슬라. 또요. 이거 뭐야? 아마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온 다음에 사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올 것 같다고 왜 조급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애플. 애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구글은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네요. 그죠? 약간 조정을 보이네요. 그러면 기준선 밑으로 내렸을 때 일부 좀 팔고 구름의 지지받고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얘가 다시 돌아서서 구름 위로 고개를 여기서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기준선 위로 싹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 또 추가 매수해서 이때 같은 이런 이때가 왔던 기준선 위에서 지지받고 돌아설 때 같은 그런 찬스를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그 요새 뭐 어메이징 M이라 그러는 거, 7M이라 그러던가요? 그래서 M7 그죠? 중에서 이런 종목들 뭡니까? 뭐 애플이건 뭐든 간에 다 좋은데 그나마 구글은 약간 좀 주춤거리지 않나 하는 이야기죠.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엔비디아 나와보죠. 오래간만에 한번 엔비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주식에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일단 이 엔비디아죠.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죠, 그죠? 적 보시기 어떻습니까? 구름 위로 잘 날아가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뭐 있나? 이렇다면 엔비디아가 이런 상태라면 삼성전자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이 삼성전자예요. 이거는요, 이 엔비디아예요. 뭐가 달라요? 이거다가 제가 엔비디아라고 안 써요. 이거 싹 지우고, 싹 지우고,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이거 숫자를 지워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이거 삼성전자야. 이게 엔비디아야. 해도 쏘을 거네요. 무슨 말이냐?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죠? JYP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이브도 괜찮다. 현대차는요? 아까 제가 뭐 했죠? 그 구글 이야기했을 때, 그죠? 내려갔다가 그 구름이 지지를 받고 구글 넣어봐라. 구글. 네? 구글 내려왔을 때 요거 지지받고 돌아서는 걸 보고 여기서 사라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당장 지금을 사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일부 여기서 매도의 차익만 실어놓고 요 기준선 넘길 때까지를 기다려보자 하는 게 제 트레이딩 하는 방법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 지지받고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왔잖아. 이 뜻이 뭡니까? 지금 다시 매수의 찬스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는 트렌드에서 조정이 확인된 거죠. 그럼 여기서 사면 되지. 왜 여기서 사락하노?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만사가 확인하고 보시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대차를 봤으니까 기아차를 안 볼 수가 없네. 말할 것도 없죠. 기아차는 구름의 상단 지지는 실패하고 하단에서 간당간당 지지받고 결국은 다시 올라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기아차나 현대차나 여전히 낙관적이다. 올인올
삼성전자 좋아, 하이닉스 좋아, 현대차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보여. 지수는 다 좋아 보여. 소위 대형주들 다 좋아 보여. 따라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지수가 좋다면 뭐 그런 온기가, 시장의 온기가 다른 중소형주 관련에 대해서도 같이 쫙 퍼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반기를 지났고 하반기에 새로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